소비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질문 내용은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와 결부되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보험 사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합니다. 보험사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보험 사기라는 주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보험사의 주장이 제대로 된 주장인지 대략으로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제 보험 사기가 어떠한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 야간에 길을 걷다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였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해 사망 보험 가입 금액이 20억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20억이지 보험금으로 20억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여 보험금의 액수가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험금을 부정 편취하기 위한 목적, 즉 보험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는 이제 만약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계약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험 사기로 이유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사고를 꾸미는 경우, 두 번째, 사고 발생까지는 꾸미지 아니하였으나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으나 이러한 사고를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기찻길에 손목이 절단되었다고 하면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거나 혹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 이제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치 않거나 짧은 기간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보험금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 입원 기간이 길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 사기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 사기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고객이 자꾸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 보험 사기로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 의뢰 언급은 진짜로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임을 강력히 의심하여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실적을 위해서 고객을 압박하는 행위는 보험사가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제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일단 주고 나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와 연루된 병원을 조사 및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까지 같이 엮어서 수사기관의 의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보험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이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보험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을 써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억울하더라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사기라 함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목적으로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 사기와 관련된 판결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보험 사기에 해당한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원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도중 잦은 외출과 외박이 있었다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에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이제 판결이 있고요. 이는 이제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출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치 아니한다는 정도의 상태임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다수의 보험 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한 경우 및 이러한 경위로 보험에 가입 후 단시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보험 계약을 체결 후에 입원이 필요치 아니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이제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고의가 아닌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20억의 상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는 과연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억이라는 보험금의 경우 상당히 많은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우선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의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의도하여 다른 차량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 보험사고를 위장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피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고 단기간에 걸쳐서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제가 끝까지 진행하지 아니하여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이 사례와 유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에 해당한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본인의 상황이 보험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보험 사기는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까레라이스 TV라는 곳에서 보험 사기와 연루된 젊은 친구를 보게 되어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 친구도 본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었다가 상당히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보험 사기는 진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억울하게 이제 보험회사의 무리한 보험 사기 주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동영상이 그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보험 사기와 관련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